안녕하십니까. 바이킹 탑승 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들을 안내해드리고 탑승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아니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방송은 15분 간격으로 한 번씩 방송되고 있으며 안내되는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탑승 인원은 최대 100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바이킹 중에 두 번째로 큰 바이킹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순서가 올 것입니다. 기다리시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시거나 기구를 먼저 탑승하신 분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시면서 대기하시면 지루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 될 것입니다. 1-1 바이킹 앞부분에는 우는 천사 조각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수상에는 우는 천사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탑승 전 가방과 모든 소지품을 내려놓고 탑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물질 끼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행을 종료하더라도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기구 밖으로 뭔가 떨어진 것 같다면 절대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떨어진 물건이 평범한 소지품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세 번째, 운행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안전바로 인해 일어나실 수 없습니다. 혹시나 일어나서 몸이 들썩이거나 과할 정도로 덩실거리는 승객이 보인다면 양팔을 들고 좌우로 가로저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직원은 언제든 사고를 대비할 것입니다. 네 번째, 바이킹 선체에 발이 닿는 순간부터 두 발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안내하는 직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안전과 즐거운 탑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지시만 잘 따라주신다면 재미있는 탑승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U자형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 끝쪽 자리들은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며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비교적 낮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무섭다면 직원에게 얘기하여 가운데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바가 내려가기 전에 말씀하셔야 하며 안전바가 내려온 뒤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5-1 바이킹의 양 끝에 타셨을 경우 몸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눈을 감고 안전바를 잡은 후 지면을 생각하십시오. 여섯 번째, 탑승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좌석과 바닥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킹 선박 모양 때문에 이름이 바이킹인 것이지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트랙션입니다. 물기가 있다면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보통이 평범한 물이라면 깨끗하게 닦은 후 탑승을 도와주겠지만 평범한 물이 아니라면 직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6-1 기구 운행 중 어디선가 물이 튄다면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변을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놀이동산의 모습이라면 괜찮겠지만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의 모습이 보인다면 최대한 크게 소리를 질러 주십시오. 이는 기구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6-2 바이킹은 진자 운동을 할 뿐 출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출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란이시여 부디 굽어 살피어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란께서 지켜봐 주실 것입니다. 6-3 어디선가 커다란 파도 소리만 들린다면 무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파도 소리와 함께 짐승의 괴성 같은 것이 들린다면 그 즉시 난 널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외쳐주십시오. 그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번째, 음주 후 탑승하지 마십시오. 심한 멀미 및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음주 후에는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운행 중 미칠 듯한 공포가 느껴진다면 한쪽 손만 들어주십시오. 절대 그 기분을 무시하고 계속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9번째,
바이킹이 출발하기 직전 너희들의 배를 모조리 침몰시켜버리겠어 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여담으로 다른 놀이공원에서도 종종 이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10번째, 탑승 중인 승객을 아래에서 쳐다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만을 뚫어지게 본다면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절대 무서워한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11번째, 매년 11월 24일 운행을 하지 않으며 어트랙션의 이름이 미스 포춘의 함선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의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하루 정도는 연례 행사와 같은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2번째, 여러분의 양 옆에 탑승자들이 바이킹 시대의 의상을 입은 형체로 변한다면 운행이 종료된 후 곧바로 공원 의무실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치료를 해줄 것입니다. 12-1. 바이킹 탑승 후 운행 중에 하강 시 뱃속에서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면 운행 종료 이후 안내 데스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거친 후 케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기체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주위 환경을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허나 주위가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면 바랄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도움을 줄 것입니다. 14번째, 저희 안전요원은 비상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벤트 시즌에도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다. 바이킹 전사 코스프레를 한 인원을 안전요원으로 오인하여 따라가거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 부탁드립니다. 15번째, 어느 순간 여러분의 좌석을 제외한 좌석이 불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흥분한 그의 작은 착각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왼손을 심장 위에 올린 채 잠시 눈을 감고 계시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16번째, 바이킹은 안전상의 이유로 하절기에는 오후 8시, 동절기에는 오후 7시에 운행을 종료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운행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절대 탑승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항목이 안전 수칙들 중 가장 중요한 수칙일 수 있습니다. 17번째, 운행이 종료되고 가지마 혹은 죽어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직원에게 말해주십시오. 당신에게 작은 펜던트를 줄 것입니다. 하루 동안 그 펜던트를 여러분 몸에 소지하고 계십시오.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펜던트는 그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18번째, 나가실 때 여러분의 소지품을 보관해둔 보관함에 낡은 금화를 보신다면 직원에게 말해 주십시오. 다만 여러분들 소지품 안쪽에 금화가 들어있다면 놀이공원을 나갈 때까지 꽁꽁 숨긴 뒤 나가자마자 있는 아기 동상 분수대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18-1. 내리실 때 직원이 출구가 아닌 입구로 안내한다면 따르는 척 입구에 있는 직원에게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직원에게는 직원만의 수칙이 있으므로 그들의 수칙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이킹 안전수칙입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안내되는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탑승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야간 배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입사 전에는 급여도 다른 것보다 세고 업무량도 막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은근히 꿀 빤다고 생각했어. 수칙서를 받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수칙서 얘기를 면접 때 듣긴 했는데 밤에 일하기도 하고 요새 시덥지 않은 거로 민원 넣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이 미친 수칙을 어디에 말을 안 하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냥 뻘글이다 생각하고 읽어줬으면 해. 믿던 말던 자유니까 악플은 삼가해줘. 첫 번째, 업무 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이며 되도록 시간 내에 모두 배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달 지연 누적 10회 이상 시 벌금이 부여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밤에 일하는 만큼 조용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용한 곳에서는 작은 소음이라도 크게 들릴 수 있으며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전혀 좋지 않는 일일 겁니다. 인생을 살며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배달 이동수단은 오직 본사에서 지급되는 트럭입니다. 그 외의 이동수단은 철저하게 금지하며 다른 이용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100% 본인 책임임을 인지해 주십시오. 3-1. 그 외의 이동수단을 권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그 후 곧장 세무미 팀장한테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가 잘 처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 택배 중 취급주의, 깨짐주의 등 경고문이 붙어있는 택배물은 각별히 주의하여 운반해 주십시오. 대부분 손상되기 쉬운 물건이나 위험한 물건인 경우가 많으나 간혹 우리가 알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번째, 절대로 고객님들 택배를 열거나 훔쳐보는 것은 금지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일 뿐더러 택배 안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들의 비밀을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작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용서받지 못할 큰 비밀들입니다. 6번째, 새벽 운전은 조용하고 어둡기 때문에 졸음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졸음이 찾아올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찰나의 순간이라도 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7번째, 운전 중 여러분의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거나 속삭인다면 뒤를 돌아 그게 무엇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저 과로로 인한 여러분의 헛것일 겁니다. 8번째, 배송지가 휴림아파트 108동 106호라면 어떤 요청사항이 있더라도 현관문 앞에 조용히 두고 오십시오. 혹시라도 자신이 없다면 경비원에게 직접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108동 106호에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달갑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겪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들도 택배를 받아줄 것입니다. 9번째, 배달 상자에 자주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최근 배달원들이 상자 내에서 무엇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리가 나는 인형이나 장난감일 확률이 높지만 그들의 속삭임을 듣는다면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10번째, 배달 중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 및 사건 사고는 대부분 산재 처리할 테지만 운전자 과실로 일어나는 사고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므로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십시오. 10-1. 운전 중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치웠다면 본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100% 책임질 것입니다. 여기서 서술한 그 무언가는 산짐승일 수도 있지만 보통 여러분이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것입니다. 11번째, 택배 중 생물이 포함된 택배가 있다면 설명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만약 설명서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다면 해당 택배 주소를 잘 봐주십시오. 그 후 3-1번에 서술된 세무미 팀장한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 주십시오. 12번째, 운전 중 심심하거나 지루해질 때는 노래 혹은 라디오를 틀고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틀고 가지는 마십시오. 이유는 2번 수칙과 동일합니다. 13번째, 간혹 택배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느껴진다면 트럭 조수석에 있는 껌을 섭취해 주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강한 충동은 사라질 것입니다. 때문에 운행 전 껌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소한 10알 이상의 껌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14번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회사 전용 유니폼을 착용해 주십시오. 유니폼은 파란색 계열의 셔츠와 남색과 파란 계열의 모자입니다. 만약 여러분한테 지급된 유니폼에 붉은색 얼룩이 있다면 그날은 배달 업무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수칙을 악용한다면 단순 퇴사 처리로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15번째, 트럭 연료를 1시간에 한 번씩은 꾸준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도로 한가운데에 연료가 다 떨어져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다는 것은 그것들의 먹잇감이 되기 충분합니다. 16번째, 연료가 부족하여 트럭이 멈추게 된다면 즉시 본사로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고 회사 내에 인력원들이 올 때까지 자신이 무사하길 바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운의 영역이며 그저 여러분의 운에 맡기십시오. 행운을 빌겠습니다. 17번째, 택배가 터무니없이 무겁다면 휴대용 디지털 저울로 무게를 달아주십시오. 에러가 뜬다면 5번 수칙을 무시하고 택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택배 물품 확인 후 정상적인 물품이 들어있다면 본사로 연락해 별도 배송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만, 비정상적인 것이 들어있다면 해당 물품을 그 자리에다가 내버려 두십시오. 무책임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에 나온 것들이 수칙의 전부입니다. 돈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회사 배달원들에게 배부된 안전수칙서야. 그럼 오늘 밤 너한테 찾아갈게. 현관문이든 창문이든 어디든 조금의 틈이라도 있다면 갈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려. 경고. 지금 이 안내판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저감시에 존재하는 폐학교 인근에 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교를 가능한 빨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폐교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과, 불행은 폐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폐교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아래에 나온 수칙들을 기억하시고 폐교에 도착한다면 무사히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폐교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학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폐교라고 불리는 것이며 단 한 번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적은 없습니다. 폐교를 빠져나올 때까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 무사히 진입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운동장 모래를 여러분의 몸에 빈틈없이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냄새를 차단하는 행위이니 꼼꼼하게 비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모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에 모래 한 줌 정도를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지 주머니일 것이며, 바지 주머니가 없다면 여러분의 양말 또는 신발을 한 짝 벗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만약 운동장이 관리된 듯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거나 잔디가 풍성하게 심어져 있다면 즉시 건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복숭아 나뭇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즉시 부러뜨려 본인 입속에 넣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곳을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물리적 접촉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썩어 있다면 절대 입속에 넣지 마십시오. 그것은 함정이며 그것을 본다면 주변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몸을 숨기고 숨을 참으십시오. 2번째,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갈 수도, 부서진 벽 틈새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에 존재하는 현관문을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말이죠. 3번째, 내부에 남아있는 것들에 관하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자를 앉을 때는 반드시 책상이 있는 의자에만 앉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곳에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레나 박테리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은 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곳의 생명체는 오직 혼자라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1. 교실 안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온다면 절대로 교실 내부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곳의 생명체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그 내부를 들여봤다면 무엇을 보았던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평범한 교실의 풍경일 수도, 어쩌면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일 겁니다. 그 후 가장 가깝고 어두운 구석으로 가서 눈과 입을 막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웅크려 있으십시오. 5번째, 어디서든 빈 노트와 필기구를 구하면 분신사발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신사발을 하려면 반드시 당신의 손과 당신의 것이 아닌 손이 필기구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실은 보건실에서 톱은 체육 창고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6번째, 확률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혹시 모르니 알려드립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 형광색 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목격한다면 깜빡임이 멈추기 전에 그곳으로 빠르게 달려가십시오. 그곳에 흰색 창문이 보일 텐데 그곳으로 나가면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광등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준비를 하십시오. 7번째, 내부 중앙에 있는 거울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던 그것은 실제가 아니며 그 거울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7-1. 바닥에 찍힌 발자국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먼저 걸어간 길이 아닌 당신만의 길을 찾으십시오. 8번째, 건물 내부라면 어디서든지 적용되는 수칙이니 명심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건물 내부는 많이 어두우니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뭐하는 곳이며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 가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동이 느리거나 신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9번째, 가끔 스피커를 통해 누군가의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큰 소리를 질러 안내방송이 안 들리게 하십시오. 안내방송은 그저 과거의 녹음 테이프가 틀어진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학교 내에 살아있는 생물체는 당신 말고는 없으며 전기 또한 공급되지 않습니다. 10번째, 보건실에는 시력 검사판이 있습니다. 보건실의 물건 배치가 란돌트 고리들의 방향을 결정하며 란돌트 고리들이 모두 위쪽을 가리키면 5층의 체육관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11번째, 이동 중 건물의 붕괴 또는 폐자재들로 인해 길이 막혀 있다면 절대로 그 길을 다시 복구하려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막는 것이 아닌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이곳에는 그 어떤 식물도 존재하지 않으며 식물과 관련된 수칙을 보았다면 무시해 주십시오. 13번째, 음악실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종종 사람 크기의 마리오네트 인형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리오네트 인형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지 알려진 바가 없고 공격성이 가장 높지만 음악실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음악실은 되도록 피해 가십시오. 14번째, 벽 너머에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춰 주십시오.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그 소리는 여러분의 뒤를 쫓을 겁니다. 15번째, 건물 내부의 모든 계단들은 12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13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본다면
즉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십시오. 미술실에서 사람 모양의 석고 모형을 가지고 왔다면 13칸인 계단을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15-1 미술실의 문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 미술실의 유리문 앞에 서서 반대편에 걸려있는 초상화 속 여인과 눈을 맞추고 여인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깜빡이면 문이 열립니다. 44번 깜빡이면 여인의 자리를 당신이 대신하게 됩니다. 17번째, 간혹 칠판에 엎드려라는 글씨가 써져 있을 것입니다. 그 글씨가 쓰인 교실에선 절대 엎드리지 마십시오. 글씨를 보시면 엎드리고 싶은 충동이 들 것입니다. 만약 엎드리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니 절대로 엎드리지 마십시오. 18번째, 절대로 옥상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통상적으로 옥상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장소이며 옥상 밖은 오직 끝없는 공허일 것입니다. 19번째, 교장실이라는 팻말이 걸려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이곳을 통해서 당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왼쪽에 보이는 구석을 챙긴 후 구석에 있는 캐비넷을 열고 위쪽부터 차례대로 놓아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곳에서 간혹 핏빛의 붉은 달이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 일종의 사냥을 하는 날이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핏빛 달을 보시는 경우라면 최대한 구석진 곳에서 절대 인기척을 내지 마십시오. 달의 색이 원래대로 하얗게 변한다면 그때 이동해 주십시오. 상식적이라면 달의 색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곳은 그리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눈사람 의식을 위한 규칙 및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눈사람 의식은 다음 한 해 동안 좋은 기운과 보호를 받기 위해 동절기에 행해지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식으로 총 3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의식에 대한 최초 기록은 4세기경 스키타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번역본은 원본에 제시된 준비 물품들과 주문을 현대사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의식을 진행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정확하게만 진행된다면 여전히 효과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의식은 매년 12월 7일 또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첫날 사이에 올려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눈이 충분히 쌓인 추운 겨울날이라면 아무 때나 진행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의식은 가축을 기르는 농장 주인이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적합합니다. 도시 아파트 거주자는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의식이 진행되는 3일 동안 의식이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기억하십시오. 경고. 진행자의 안전을 위해 이 의식을 시도하기 전 문서 전체를 반드시 읽어볼 것. 첫 번째, 사전 준비. 7cm 이상 눈이 쌓여 있어야 하며 3일 이상 영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2개의 나뭇가지 또는 나무 막대기를 준비하되 가장 좋은 것은 끝이 2갈래로 갈라진 나뭇가지가 좋음. 끈 또는 고무줄, 끈은 실로 대체 가능. 낙엽이나 마른 풀과 같은 식물의 일부, 카놀라유 또는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 가죽 허리띠, 털뭉치, 깃털과 같은 동물의 일부, 소나 돼지의 피와 같은 동물의 혈액, 정육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할 것이다. 가위, 소독된 바늘, 진행자의 머리카락, 진행자의 피. 두 번째, 의식의 순서. 사유지 가장자리에 눈사람을 만드십시오. 적어도 본인의 키 정도는 돼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만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눈사람이 집 반대 방향을 보도록 만드십시오.
준비한 나뭇가지를 사용해 눈사람의 팔을 만들어주되 얼굴은 나중에 만들 것이니 만들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 준비한 낙엽이나 마른 풀, 기름, 끈이나 고무줄을 챙겨 눈사람에게 가십시오. 눈사람을 마주보고 낙엽이나 마른 풀을, 끈이나 고무줄을 이용해 눈사람의 왼손에 고정시킵니다. 손가락에 기름을 묻히고 눈사람 왼쪽 얼굴을 쿡 찔러줍니다. 이것으로 눈사람의 왼쪽 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아래의 주문을 외우십시오. 눈사람아, 내 땅을 쳐다봐주렴. 우리가 서 있는 이 신성한 땅을. 눈사람아, 우리 집에 축복을 주렴. 만약 내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다시 이곳으로 안내해주렴. 또박또박 외웠다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자정 전에 잠들어야 합니다. 만약 밤에 잠에서 깨거나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커튼을 열지 마십시오. 눈사람이 당신이 말한 땅과 집이 축복받아 마땅한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보는 것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사람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눈사람이 원래 위치에 그대로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안전할 것이며 집에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더라도 집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눈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눈사람 가까이 있는 무언가가 앞으로 1년 안에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녹지 않았는데 눈사람이 없다면 당장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해가 질 때 가죽띠나 털뭉치, 깃털, 동물피, 고무줄을 챙겨서 눈사람에게 갑니다. 눈사람을 마주보고 이때도 눈사람의 어깨 너머로 집이 보여야 합니다. 챙겨온 동물의 일부를 첫날 했던 것처럼 눈사람 손에 고정하는데 이번에는 눈사람의 오른손에 고정합니다. 손가락에 동물의 피를 묻히고 눈사람 오른쪽 얼굴을 쿡 찔러줍니다. 이것으로 눈사람의 오른쪽 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아래의 주문을 외우십시오. 눈사람아, 내 무리를 봐주렴. 애완동물과 가축, 물고기와 새를. 눈사람아, 내 무리를 축복해주렴. 가지밭길과 바위길에서도 풀이 자라나도록. 다 외웠다면 동일하게 집으로 돌아가 첫날과 동일하게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자정 전에 잠이 들어야 합니다. 만약 밤에 잠에서 깨거나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커튼을 열지 마십시오. 눈사람이 당신이 말한 동물들이 축복받아 마땅한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보는 것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사람의 위치가 그대로라면 당신의 반려동물이나 가축들이 1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려동물의 집이나 물건, 축사 같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릉덩이가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1년 안에 동물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보험을 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녹지 않았는데 눈사람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그들이 당신 곁을 떠나기 전까지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고 함께 있어 주십시오. 해가 질 때 가위와 바늘을 챙겨 눈사람에게 갑니다. 눈사람을 보고 바늘을 사용해 손끝을 찔러 피가 나게 한 뒤 눈사람의 얼굴을 가로질러 직선을 그어 홈을 내어 주십시오. 이것으로 눈사람의 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넉넉하게 잘라 홈 안에 넣어주세요. 이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주십시오. 여기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아래의 주문을 외우십시오. 눈사람아, 내 숨결을 봐주렴. 죽음을 향해 가는 호흡을. 눈사람아, 내 심장을 축복해주렴. 나를 온전히 봐주고 떠나가주렴.
끝났다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태 해왔던 것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자정이 되기 전에 잠들 것. 밤에 잠에서 깼을 때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냉기가 느껴지더라도 절대 눈을 뜨지 마십시오. 눈사람이 당신이 축복받아 마땅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다면 축하드립니다. 눈사람이 당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것이고 앞으로 1년 동안 건강하고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경고. 지금까지 가치 없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 가급적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눈사람에게 가십시오. 눈사람의 뒤로 가야 합니다. 이제 눈사람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나뭇가지는 최대한 잘게 부러뜨리고 눈은 최대한 골고루 흩뿌려 주십시오. 눈사람의 그 어떠한 흔적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눈사람을 완전히 없앴다면 의식은 끝입니다. 앞으로 행복한 1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눈이 오는 날을 기다리는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해에도 눈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클립스 호텔에 야간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간 근무자들과는 다르게 야간 근무에만 하는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첫 출근 전까지 반드시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근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것을 근무지에서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틈틈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에 명시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 호텔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야간 근무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총 12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9시, 12시, 3시, 6시 총 4번의 정각 시간마다 정해진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매니저들은 일한 기간만큼 알게 되는 것이 늘고 대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처음 근무하게 되신 만큼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일들은 선임 매니저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혼자 해결하려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랬듯 만용의 대가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4번의 정각마다 10분간 모든 객실을 포함한 호텔 내에 있는 모든 문들은 잠깁니다.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될 것입니다만 10분이 지나기 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못 들은 척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시야에서 문이 열리는 게 보인다면 눈을 3번 감았다 뜨십시오. 열리는 문이 사라져 있을 것이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문을 완전히 열리지 않게 하십시오. 세 번째, 매니저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을 최우선시하여 야간에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주간 매니저와 다름없이 응대하되 고객의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 후 안내하기 바랍니다. 이는 보안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되었을 때 예약된 객실의 숫자보다 넘어가는 예약자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혹여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야간의 경우 예약자와 객실을 전부 확인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수압이 약하거나 물이 안 나온다는 컴플레인을 받았다면 지하에 있는 기계실로 가서
펌프를 껐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선임 매니저에게 지하 기계실로 갔다 온다고 말하십시오.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조치해 줄 것입니다. 5번째, 401호에서 불이 안 켜진다며 고쳐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그날은 4층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호텔은 4가 들어간 숫자의 호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3층 다음 5층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401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번째, 각 객실에 따라 주어지는 키는 전부 카드 형태이지만 706호만이 열쇠 형태입니다. 706호 손님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하며 잠금 장치가 자동이 아닌 수동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해당 객실의 손님에게는 이를 인지하였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입실 시 꼭 동행하여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번째, 비가 오는 날 간혹 우산이 없지만 거의 젖지 않거나 우산이 있는데도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젖은 손님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산이 없지만 거의 젖지 않는 손님의 경우에는 빈 객실이 없다고 둘러대면 곧 갈 것이지만 우산이 있지만 너무 심하게 젖은 손님의 경우 그 손님을 데리고 401호로 가주십시오. 지하 1층 기계실 입구 옆에 401호 객실이 있을 것입니다. 8번째, 4번의 정각 중 첫 번째 정각인 오후 9시에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정각이 되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하던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각의 시간 안에 시계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9번째, 제공되는 침대보다 인원이 더 많은 경우 손님이 엑스트라 베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인한 손님보다 더 많은 수의 엑스트라 베드를 요구하는 경우 직접 가서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하면서 눈동자와 입가 주변을 유의 깊게 보고 엑스트라 베드를 제공 후 관찰했던 특징과 호실을 주간 매니저에게 반드시 인수인계하여야 합니다. 11번째, 복도에서 야구공을 발견했다면 그 야구공을 들고 이것이 너의 것이라면 벽을 두드려줘 라고 말하십시오.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면 야구공을 발견한 장소에 두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다른 층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만약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공을 태워주십시오. 12번째, 메인데스크 서랍에는 시가가 하나씩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궤도로 불리는 그와 마주했을 때 사용해야 할 물건으로서 그와 마주친다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1. 시가를 피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 입에 물거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 붙는 순간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두 번째 정각인 12시에는 야간 순찰을 진행합니다. 2인 1조로 움직이며 손전등과 여분의 배터리, 12번 항목에서 언급했던 시가와 작은 병에 담긴 성수를 챙기십시오. 이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순찰 도중 여러 국가의 언어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면 챙겨온 성수를 미간과 인중, 뒷목에 바른 후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선 모든 수칙을 어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13번째, 야간 순찰간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단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이 켜져 있더라도 계단 통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두울 것이며 계단 통로는 그곳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14번째, 안전하게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다음 정각인 오전 3시까지 여러분은 CCTV를 보며 호텔 복도나 로비에 무슨 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CCTV에 객실 내부의 화면이 비춰진다면
어떻게든 그 화면을 빠르게 부숴 주십시오. 파손 비용은 호텔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절대 방 안이 1분 넘게 비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행동엔 호텔 투숙객 모두의 생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15번째, 호텔 좌측 화장실 맞은편에 12호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니저 권한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며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12호실을 찾는 손님에게는 레스토랑에 연락해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을 같이 준비한 뒤 방향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는 되도록 선임 매니저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밝은 곳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근무 기간이 1년이 지나고 선임 매니저가 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강력한 무기도 강인한 신체도 아닙니다. 17번째,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귀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맴돌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혀를 차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야간 근무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며 수칙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호텔은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에서 정식 단원으로 특진한 단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퍼머넌트의 총책임자 사무미입니다. 정식 단원이 되면 자주 만날 사이니까 긴장들 푸시고요. 일단 정식 단원으로 승급한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퍼머넌트의 자랑스러운 정식 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알려드릴 테니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시간 이후 저에게 오시거나 순찰 팀장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방은 3층 문을 바라보는 기준 왼쪽에서 5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아시겠지만 우리 퍼머넌트를 포함한 임금 몇 개의 조직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 밝은 곳이 아닌 뒤편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 본부도 이 숲속에 사람들의 발길이 아예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퍼머넌트는 여러분들 같이 길을 잃어 우연히 들어오는 사람들과 어떤 사유로든 퍼머넌트의 존재를 알고 자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식 단원으로 첫 번째 임무는 숲을 순찰하며 길을 잃은 사람들을 본부로 데려오거나 가장 가까운 민가에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인데, 데려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빨간색인 사람, 검붉은색도 안 됩니다. 하얀 장발을 가진 사람, 하얀색 머리카락이더라도 장발만 아니면 됩니다. 장발의 기준은 어깨 날개뼈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 몸이 검은색인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검은색인 사람은 흑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빛을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차림이 숲에 온 사람 치곤 너무 튀는 사람, 이거는 시간 지나면 스스로만의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데려오면 안 됩니다. 물론 데려오더라도 퍼머넌트에서 확인 후 처리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 번은 걸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식 단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총 2정과 단건 쇠자루가 주어집니다. 권총에는 실탄이 들어있고 평상시에는 안전장치를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불시에 확인해서 안전장치를 안 했다면 바로 기억 소거 후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단검은 항상 칼집에 잘 넣어서 최소한 하나라도 허리에 차고 다니십시오. 훈련과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칼을 칼집에서 꺼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서로 간의 오해와 의심은 곧 죽음입니다. 2-1. 단검 대신 장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검을 소지한 단원들과는 별개의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임무에 따라 나뉘는 것이지 계급이 더 높고 낮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절대 무의미한 싸움은 하지 마십시오. 2-2 권총 대신 소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투 상황이나 훈련을 제외하곤 절대로 총을 몸에 소지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끝난 이후에 안전장치를 건 후 방에 들어가 파란 상자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3번째, 조직 내에서 추가적인 힘, 즉 만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빛이 나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단원은 이 연구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단원입니다. 혹시나 희망하신다면 각 조의 조장이나 이 시간 이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지내던 사람이 몇 개월씩 사라져도 놀라지 마십시오. 몇 개월 후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그 사람은 빛이 나는 무기를 소지한 채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라면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실험을 하고 싶다면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그들과의 계약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3-1 무기가 아닌 몸이 빛이 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인원들은 위험 등급으로 격리 처리되며 만일 자신이 실험을 받은 뒤 그런 증상이 나온다면 자진해서 신고해 주십시오. 자진 신고 전에 우리가 발견한다면 즉각 사살입니다. 4번째, 우리 조직에서는 크게 3분류로 나뉘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암살, 고위험군 임무, 잔입을 주로 수행하는 시안입니다. 뒤에 말할 마젠타와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위험한 작전에 나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몸이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순간 판단력이 빠른 사람, 어느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주를 이룹니다. 어느 순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자신이 시안이라고 하면 일단 훈련장으로 안내하십시오. 우리 조직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작전 계획, 작전 지시, 해킹, 훈련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마린입니다. 작전을 계획하고 각각의 작전을 지시하며 보안을 뚫고 정보를 빼오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딱히 신체적인 제약은 없습니다만 한 번의 실수가 작전을 이행하는 인원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분석하는 성향과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프로그램 사용 중 잦은 오류가 발생한다면 서랍에 있는 노란색 종이를 컴퓨터 본체에 붙여주십시오. 그럼 한동안 그들에게 자유롭습니다만 한 달에 2-3번 정도는 가위에 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후방 교란, 폭파, 경호 및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마젠타입니다. 시안과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많은 인원으로 위험한 작전에 나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주로 폭탄을 이용하지만 근접전에서는 단검과 권총을 주로 사용합니다. 신체 스펙이 월등하며 근력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는 주의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도망은 곧 죽음입니다. 5번째, 빨간색 눈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그 즉시 다가가서 코드네임을 물어보십시오. 답을 한다면 저에게 데려오시고 답을 못한다면 즉시 사살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발 또는 한 번에 죽여야 합니다. 그 후 의무팀으로 연락하거나 처리팀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들을 한 번에 죽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일말의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의무팀은 말 그대로 의무대입니다. 부상을 치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던 만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현재 의무팀에서는 인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모집을 한다면 별도 공지하겠으나 그 전에 의무팀에서 인원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면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그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유가 궁금해서 이와 관련된 소문을 퍼뜨리는 멍청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6번째, 조직 내에서 코드네임 사용은 필수입니다. 작전상 보안 유지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우리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 빠른 방법입니다. 만일 조직 내에서 누군가가 실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왼쪽 가슴에 있는 주머니를 확인하십시오. 단원복은 예외 없이 다 왼쪽 가슴에 파란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파란 주머니가 아니라면 옥상으로 유인한 후 뛰어내리십시오. 신입 단원이었을 때 이에 관련된 조치법을 잊지 않았다면 죽진 않을 것입니다. 6-1 제 코드네임은 MOMI1030입니다. 다른 이름 또는 코드네임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의 다른 이름을 들으셨다면 그들이 이미 여러분을 해칠 준비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별 의미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저항하십시오. 7번째, 그들은 저희의 동료이기도 하며 동시에 적이기도 합니다. 소총에 있는 그들은 우리의 적이지만 전쟁이나 훈련 시에는 우리의 동료이며 푸른 상자에 있는 그들은 변함없이 우리의 동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혹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외 없이 우리의 적입니다. 이상으로 정식 단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칙은 각자의 방에 배부하였으니 방으로 가서 한 번 더 정독하길 바랍니다. 문이 안 열립니까? 고장난 것 같다고요? 고장난 게 아닐 텐데. 내 이름을 들었으니까. 아까 내가 이름 말했잖아. 수칙 들었을 때 눈치챘어야지. 경고. 이곳은 저금시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폐가입니다. 이 폐가는 발견될 때마다 저감동, 저감 1, 2동, 암족동, 저골동 매번 위치가 다르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견되는 일종의 조건 또한 다릅니다. 누군가는 평범하게 길을 걷다가 잠을 자다가 누군가는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다가 누군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어두운 계단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상 아래의 수칙을 따라 최대한 생존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선택지는 수칙을 따른다는 단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이 폐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 방법은 대문에 걸려있는 명패를 확인하는 것으로 굉장히 간단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명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떠있는 달의 색을 확인해 주십시오. 붉은색 달만 떠있지 않다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입니다. 1-1 명패에 적힌 이름은 매번 달라지나 한정된 이름 안에 불규칙적으로 변화합니다. 명패에 적혀있는 가장 많은 성씨는 한, 원, 서, 민이 있으며 해당 성씨가 보인다면 합장 반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붉은색 달이 떠있다면 폐가 안에서 배가 갈라진 인형을 찾으십시오. 인형을 찾기 전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인형을 찾았다면 주위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찾아 당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인형의 배에 넣으십시오. 이것들을 잘 따랐다면 목숨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부를 살펴보며 깔려있는 이불, 주방, 화장실을 유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과 다르게 쌓인 먼지, 유독 식탁 위에 남겨진 먼지 자국과 수도 손잡이에 있는 손자국 등 해당 흔적들을 발견한다면 즉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부의 모습은 다양한 만큼 그 안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매번 달라집니다. 세 번째, 노크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비워져 있었으며
그 누구도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로 안에 누군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으며 혹시라도 노크에 답하는 노크 소리라든지 소리가 들려온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 폐가 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또한 이 CCTV에 대한 어떠한 것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설치를 하였으며 왜 촬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접어두십시오. CCTV 조명이 심하게 반짝거린다면 그 시야에서 멀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4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폐가 입구에 있는 CCTV를 본다면 당신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CCTV의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감시하고 위협을 방지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내부에서 병아리가 보인다면 그 병아리를 지켜주십시오. 작지만 든든한 당신의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폐가 내부의 모습은 보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폐가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왜 폐가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갈하고 일반적인 집의 모습으로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어떤 불도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한 폐가 내에 어떤 불도 켜지지 않길 바라십시오. 불이 들어온다면 이 수칙서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1. 주변과 이질적인 곳이 있다면 근처로 가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유독 먼지가 없다거나, 반대로 먼지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곳인데 유독 먼지가 쌓여 있다거나 하는 곳 등입니다. 8번째, 출연주의란 낙서가 보인다면 가장 큰 방에 있는 장롱 안에 들어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5분 정도 숨으십시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9번째, 7번 수칙에서 말씀드렸듯 폐가 내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집 내부에 발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폐가 내에서 고장난 발전기를 발견하셨다면 절대 고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10번째, 폐가한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밖에서 보이지 않던 게 안에선 보일 수 있습니다. 11번째, 점점 밝아지는 빛이나 타는 냄새, 타닥타닥 타는 소리, 점점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 쓴맛이 느껴진다면 근처에서 소화기를 찾아 뿌리십시오. 소화기가 없다면 물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분사는 막을 것입니다. 12번째, 내부에서 이동 시 방문을 꼭 활짝 열거나 꽉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에서 다시 나올 때 다른 방과 연결되어 방과 방 사이가 연결된 상태로 폐가의 현관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13번째, 내부의 물건 중 어떠한 것도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폐가의 출현이 신출귀물한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14번째, 낮은 확률이지만 오르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르골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르골 소리를 찾아 오르골을 부순다. 두 번째, 오르골 소리가 멈출 때까지 귀를 막고 있는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던 번복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15번째, 귓가에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고 몸이 지푸라기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빠르게 그 자리를 이탈하십시오. 변화가 끝난 당신의 모습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16번째, 확률적으로 위자보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폐가 밖으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를 알아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모른다 하더라도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우선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자신과 똑같은 그것을 보았을 경우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입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십시오. 이때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마시고 누군가가 당신을 만질 경우에도 뿌리치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입구를 향해 달릴 뿐 탈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8번째, 여러분이 위 수칙 중 단 한 가지라도 어겼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넓은 방을 찾아 그 가운데에 누우십시오. 단, 여러분이 해당 사유로 그 방에 들어갔다면 그곳에 무엇이 있더라도 반드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폐가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칙들입니다. 오로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탈출을 위한 수칙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폐가 안에서 탈출에 성공했던 자들은 현재 안녕하세요. 선물 공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름은 없고 코드네임으로 불리고 있어요. 제 코드는 20-221201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당신이 이번에 온다던 제 후임자 맞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근무 일수가 끝나서 재료 공수실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공장 근무 수칙서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벌써 저를 데리러 온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선물 공장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장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보내줄 선물을 만드는 꿈과 동심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당신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전달드리오니 해당 수칙서를 꼼꼼히 정독하신 후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해당 수칙을 어겨서 발생한 상해 등의 사고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소모품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선물 공장은 전 세계 착한 아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선물 공장은 크게 기획부, 생산부, 검사부, 포장부, 반출부, 오류처리부 총 6가지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수칙서를 받으신 분은 검사부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검사부는 생산된 선물을 포장부로 넘기기 전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완벽한 상태의 선물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검수하는 부서입니다. 만일 검사부가 아닌 다른 부서로 들어가신 경우 즉시 해당 부서를 나와 검사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업무 장소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구역조차 모르는 소모품은 사용할 가치조차 없으니 공장에서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생산부에서 보낸 선물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파손 정도에 따라 재조립 또는 폐기로 물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물이 기계에 잘못 찍히거나 전달 과정 중 스크래치가 생긴 것이 아닌 누군가가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자국이 있다면 오류 처리부에 말해 주십시오. 고장난 소모품을 즉시 교체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일 검사 중 앙상한 몸통에 머리카락이 거의 없고 움푹 파인 눈을 가진 사람과 같은 모습의 인형을 보신 경우 오류 처리부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해당 인형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며 어떤 존재가 아이들을 납치한 후 그 가족에게 보내는 선물로 소재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나 소민형이 아니며 절대 배송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이들에게는 선물 외에 카드 등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만일 카드에 산타가 아닌 사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오류 처리부에 인쇄가 잘못된 카드가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곧 그들이 해당 카드를 수거해 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업무 시 누군가가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다면 그 엘프의 옷차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검사부는 초록색 복장을 착용하고 있으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엘프가 검은색 복장을 한 경우 아직 근무 교대 시간이 아니니 자리를 비켜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후 그 존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즉시 오류 처리부에 연락하여 비인가 인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자리를 비켜준다면 여러분의 옷 색깔은 검은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8번째, 선물 검사 시 1년 번호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남자아이의 선물은 B로 시작하며 여자아이의 선물은 G로 시작합니다. 만일 1년 번호가 U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선물을 즉시 폐기 처리하십시오. U는 언노운을 뜻합니다. 우리 선물 공장에서 선물 받을 아이를 모르는 선물은 생산할 이유가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9번째, 근무 중 당신들의 존재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 캐롤을 틀고 있습니다. 캐롤을 듣기 싫어하는 인원이 있다면 오류 처리부에 해당 인원을 인계해 주십시오. 해당 오류는 다음날 완벽히 수정되어 있을 겁니다. 10번째, 근무자들의 업무 피로를 줄이기 위해 달콤한 간식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껏 드시되 루돌프 맛, 산타 맛으로 표기된 제품은 먹지 말고 오류 처리부에 말씀해 주십시오. 루돌프와 산타의 맛을 아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11번째, 만일 다른 엘프의 머리가 호두처럼 보이며 그것을 깨부수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진다면 눈을 감고 난 호두까기 인형이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충동이 사라질 때까지 외쳐주십시오. 그 충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12번째, 당신의 기본 근무일수는 365일이며 업무 능력 평가 시 직무 수행 능력 및 근무 태도에 따라 플러스 1일 또는 마이너스 1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무 일수가 0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용 기간이 다 된 소모품은 공장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3번째, 가끔 재료 공수실이라는 곳으로 근무 일수가 0이 된 인원들이 들어가고 나오지 않았고 선물을 만드는 재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거짓이며 근무 일수가 0이 된 인원들은 근무 일수가 365일의 엘프와 교체되는 것일 뿐 그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바쁜 업무로 쌓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오니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고 헛소문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장에 재료 공수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자료를 명시한 수칙을 보신 경우 오류 처리부에 연락하십시오. 14번째, 당신의 존재 가치는 일을 함으로써 증명됩니다. 근무 일수가 0이 된 엘프는 공장으로 출근하지 마시고 숙소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진행하던 업무는 후임자가 능숙하게 해낼 것입니다. 잠시 후 도착하는 엘프의 안내를 받아 재료 공수실로 향하여 주십시오. 사용 가치가 없어진 소모품을 선물 제작 재료로 재활용하기 위함입니다. 15번째, 가끔씩 공장 내부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명소리는 기계가 노후되어 나는 쇳소리로 확인되었으며 그것이 비명소리 같더라도 그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이오니 무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저희 선물 공장의 수칙을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당신이 근무하는 동안 이곳에서 즐겁고 보람찬 나날들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전임자에게 해당 수칙서를 받으신 후임자께서는 검사부로 이동하여 업무를 시작해주세요. 부디 오랫동안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칙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오류 처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수칙서를 보는 도중 오류 처리부는 개빡센 곳이다, 만능이네 같은 오류 처리부에 대한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다면 절대 뒤를 돌아